은빛 로맨스, 검은 속셈 1, 스며드는 햇살, 들이우는 그림자. 2025년 5월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서울 변두리, 낡았지만 정갈한 단독주택 마당에는 박은혜 씨가 가꾼 철쭉이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68의 은혜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물끄러미 마당을 내다보았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지훈과 결혼해 분가한 딸아이는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 지 오래였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헌신하며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 살았던 그녀에게 정년퇴직과 남편의 부재는 길고 긴 적막의 시간을 선사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요즘 노인들도 이런 거 많이 한대요. 얼마 전 며느리가 손에 쥐어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능에 손사래를 쳤지만 동네 복지관 은빛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면서 조금씩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특히 은빛 마당이라는 노년층 대상 SNS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다른 이들의 소소한 일상과 손주 자랑, 맛집 탐방기를 읽고 댓글을 다는 것은 무료한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다. 그날도 은혜 씨는 은빛 마당에 접속해 새로 올라온 글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최수혁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보낸 쪽지가 눈에 띄었다. 박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선생님의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메시지였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한 멋과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배경으로는 이국적인 건설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다. 그날 이후 최수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혜 씨에게 다정한 안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을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타지 생활의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교사 시절의 추억이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그는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선생님 같은 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라며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은혜 씨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에 점차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남편에게도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살갑게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이 최수혁에게는 술술 흘러나왔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화면 속 글자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으로도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은혜 씨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다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은혜 씨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최수혁의 나긋나긋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은혜 씨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남편의 낡은 사진첩을 매만지며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일까 싶으면서도 다가오는 설렘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균열의 시작, 2달 남짓 지났을까. 최수혁은 한국지사 설립 문제로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에 휘말렸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은혜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혜 씨 외에는 이런 부탁을 드릴 분이 없습니다. 급하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한데 한국에 계신 은혜 씨가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한국에 들어가면 지금의 몇 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은혜 씨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은혜 씨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다. 은혜 씨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푼푼히 모아둔 퇴직금과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이 전부였다. 아들 지훈에게 손 벌리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자신을 이토록 믿고 의지하는 최수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곧 한국에 오면 다 해결될 일이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은혜 씨는 다음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최수혁의 간절한 목소리와 곧 함께할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녀의 손을 이끌었다. 떨리는 손으로 거금 50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보낸 후 최수혁은 이전보다 더욱 다정해졌다. 매일같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다. 하지만 그의 귀국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로 인해 계속 미뤄졌다.
갑자기 현지 직원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보낼 자재 통관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은혜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서도 이미 깊어진 감정과 투자한 돈 때문에 쉽사리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올 수 있을 거야. 위태로운 희망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은혜 씨의 행동 변화는 아들 지훈의 눈에 가장 먼저 포착되었다.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거나 돈 문제로 부쩍 예민해진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어느 날 지훈은 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최수혁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몇 차례의 송금 내역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 도대체 이 최수혁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딱 봐도 사기잖아요. 지훈의 격앙된 목소리에 은혜 씨는 당황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을 거다. 평생 자식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어머니의 날선 반응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모자 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다. 오랜 친구 영희 씨도 은혜 씨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은혜야, 너 그 사람 사진 말고 실제로 본 적은 있는 거니?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사람을 믿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영희 씨의 현실적인 충고는 이미 최수혁에게 깊이 빠져든 은혜 씨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가 야속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은혜 씨는 점차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며 더욱 최수혁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스마트폰 화면 속 최수혁과의 대화로만 채워지는 듯했다. 한편 지훈은 답답한 마음에 혼자서 최수혁이라는 인물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에서 본 그의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려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수혁이 보낸 해외 건설 현장 사진이나 개인 사진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지들을 도용한 것이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SNS에서 불법으로 퍼온 것들이었다. 그가 언급했던 해외 주소나 사업체 정보 역시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3. 무너지는 환상, 마주한 진실. 주말 저녁, 지훈은 착잡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최수혁이라는 사람,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전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사진들이에요. 어머니께 말씀드린 사업 이야기도 전부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커요. 지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설명했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아니다. 그럴 리 없어. 수혁 씨는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해. 하지만 지훈이 내미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은혜 씨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최수혁이 보내왔던 그의 사무실 사진은 어느 외국 회사의 홍보 이미지였고 그가 직접 찍었다던 아름다운 해외 풍경 사진은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이었다. 심지어 그가 감동적이라며 보내주었던 자신의 아들이 그린 그림조차 인터넷에서 떠도는 아이들 그림 중 하나였다. 은혜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이 엄습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건조했다. 무슨 일이시죠, 은혜 씨?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수혁 씨, 지금 지훈이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은혜 씨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최수혁의 대답은 은혜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제가 왜 은혜 씨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혹시 아드님이 저희 관계를 오해하고 방해하려는 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이만 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최수혁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의 SNS 계정은 갑자기 삭제되었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박은혜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철저히 기만당했는지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설레게 했던 모든 말과 약속, 따뜻했던 목소리, 함께 꿈꿨던 미래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방 안에 홀로 주저앉은 은혜 씨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평생 지켜왔던 자존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 밤, 은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창밖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다시 햇살 속으로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은혜 씨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들 지훈과 친구 영희 씨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였다. 지훈은 더 이상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죠. 요즘 그런 식으로 사람들 등쳐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영희 씨도 매일같이 은혜 씨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때로는 함께 화를 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친구의 따뜻한 온기는 얼어붙었던 은혜 씨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며칠 후 은혜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숨거나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이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고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허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경찰서를 나서는 은혜 씨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날 이후 은혜 씨는 최수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의 번호와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가 보냈던 사진들도 모두 지웠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쓰라린 상처와 사람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 아들 지훈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솔직하고 가까워졌다. 지훈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자주 할머니를 찾았다. 텅 비었던 집안에 다시 웃음소리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영희 씨와는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은혜 씨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은혜 씨는 복지관 게시판에서 노년층 대상 스마트폰 금융사기 예방 교육 안내문을 보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교육이 끝난 후 그녀는 강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피하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은혜 씨는 여느 때처럼 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작년 봄 최수혁과의 설레는 대화로 밤을 지새우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가슴 아프지는 않았다. 대신 따스한 햇살 아래 싱그럽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창문 너머 거실에서는 아침 뉴스에서 또 다른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상의 어두운